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휴긴 한데 좀 저는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조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저는 또 오늘도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당장 내년의 상황은 낙관하기도 비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부동산은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 이제 1200명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요건이 이미 된 지가 오랜데 예상대로 계속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첫 800명대를 보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지 최근에는 버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산시장에 버블이 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측 입장은 여전히 수요가 많고 공급은 희소하고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고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이미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미 주택가격의 정도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기 힘들 만큼 올라갔다는 걸 근거로 대죠. PIR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정기 때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소득을 8년치 모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년치를 모아도 사기 힘들 만큼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전세난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매매값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현상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그런데 빚은 엄청나게 지고 있죠. 가계빚이 GDP를 첫 추월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내년 말에는 자영업자 5만 가구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계빚 많다는 얘기는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부채가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심각한 게 가계인데 GDP 대비해서 100%가 넘은 지 오래죠.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이라든가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해서 140%가 넘습니다. 기업은 GDP 대비해서 110% 수준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는 그나마 빚이 적었었는데 최근 역병 사태 때문에 부채가 급증을 했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해서 60%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경제의 세 주체 모두 빚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런데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투자 수요가 없으면 사실 부족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올 길이 막혀 있죠. 다주택자들 지금 세금 부담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 수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래 수요인 연끌까지 다 들어와 버렸죠. 주담대 맞고 대출 규제하니까 신용대출까지 다 연끌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데 공급은 계속되고 있죠. 예정대로 착착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버블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를 했는데 정책이 일관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 더 버티기 힘든 구조죠.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여하고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공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오른다는 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유동성이 지금 다 아파트로 들어가 있죠. 다 자신의 유동성을 부동산과 맞바꿨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쓸 돈도 없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서울 집값이 5개월 내에 최대 상승을 보였다고 하고 강남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5억 초가 대출 안 된다고 해서 거의 고가의 거래가 끊겼는데 15억 막으니까 싼 것들이 팔린다고 풍선 효과 나타난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리고 9억 이하 또 풍선 효과 나타난다고 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전국도의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다 맞고 나니까 이제 다시 강남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언론을 욕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라리 모르면 쓰지를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른다고 받아쓰고 이걸 확신에 찬 어조로 사람들한테 설파합니다. 영끌이 부자 되는 길이 아닌데도 영끌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끌만이 벼락거지가 안 되는 길이라고 불구덩이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직 위기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다.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는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위기가 알려주고 오나요? 사람들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선입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돈 있는 사람 정말 없는데 사줄 사람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오른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은 없으면서 돈은 휴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월급만 모으다가 벼락거지 된다고 비투하느냐고 2030이 대출을 끌어쓴 게 3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 사느라고 영끌하고 빚내서 투자하느라 지금 빚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끝없이 오르는 재화는 없는 건데 이 흐름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빚을 짊어지고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 잠그고 하니까 이제는 고금리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은행이 대출을 잠근 이유가 뭐죠? 정말 정부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대출에 대한 관리는 꾸준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자산시장이 폭등한다고 영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어요. 자체 관리 계획에 여기에 바젤3라는 이슈까지 겹치면서 더 대출을 잠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바젤3 97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죠. 미루고 미뤄서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실행이 되는 건데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 신용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많이 풀려있고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맞물리면서 더 대출은 어려워진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죠. 본인들이 사주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불안해서 삽니다. 고가는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만 듣고 불안해져서 집을 사고 있어요. 값이 아무리 올라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겠죠. 1,000원 하던 라면이 100만 원 되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사 먹지만 일부 사 먹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지금 다 사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실체를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인증하시면서 댓글을 단 아파트인데 고덕 아르테온 12월 11일에 17억 3천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이 거래 한 건이 평균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 없이 사셨다던 구독자분 14억 8,500에 금매를 잡아서 사셨는데 대출 안 하고 14억 8,500을 살 정도 구매력을 갖춘 사람만 근 2달 만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한 건 거래된 게 평균가로 보여지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물 32건 기재되어 있는데 매물 평균은 16억 7천밖에 안 되는데 매물 평균보다 5천만 원이나 높은 금액에 거래된 이 한 건으로 지금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보통 나와 있는 금액에서 내고를 해서 더 싸게 사거나 그 가격에 사거나 이런 게 일반적인데 나와 있는 금액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건가요? 아크로 리버파크 또 새로운 기사거리가 나왔어요. 12월 22일에 37억 2천 거래가 찍혔습니다. 이거 제 영상 나가기 전에 아니면 이제 수일 안으로 기사로 나올 겁니다. 매물은 33억도 안 되게 수두룩 빽빽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거래들은 다 30억대 초반에 거래가 됐는데 이 37억 2천의 거래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최근 실거래가는 37억 2천이 평균 금액이라고 안내를 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고
2030이 마구 뛰어들고 있죠. 퇴직연금 깨서 집을 샀습니다. 건설사는 딱 1년만 장사하나요? 이제 분양 끝나면 더 이상 아파트는 안 짓고 사업을 접고 회사 없어지나요? 물건을 다 팔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팔려고 만드는 게 바로 건설사예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앞으로 물건이 안 나오는 게 절대 아닌데도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착각에 빠져서 영끌해서 뛰어들고 있어요. 평상시보다 6억이나 높은 거래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15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직전 거래보다 6억이나 싼 거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친절하게 써주죠. 15억 거래는 이상 저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래고 불가능한 거래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라.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줍니다. 이상하니까 걸러주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직전 거래가가 평균 거래라고 기재를 해놓고 있어요. 6억 떨어진 거래는 이상하다고 걸러주면서 6억 높은 거래는 신속하게 반영을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3일 전에 거래된 게 이렇게 즉각 반영이 됐습니다. 수상한 거래가 나오는 이유, 앞으로 팔 물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반포 1단지가 재건축 부담금을 피했습니다. 2심 판결이 났어요. 아직 대법원이 남았지만 어쨌든 조합이 이겼습니다. 이 판결이 반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관리처분이 취소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부담금을 최소 4억씩은 더 내야 됐었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사업이 재개되고 있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 과천, 수원, 광명 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인데 여기에 로또 청약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뤄졌던 분양 물량들 사라진 게 아니고 내년에 다 나옵니다. 원베일리 후분양한다 안 한다 어쩌고 저쩌고 말 많았는데 5천만 원대 분양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상가 조합원들한테 다 분양해주고 일반 분양 물량을 줄였지만 어쨌든 일반들한테 더 비싸게 팔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양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죠. 중대형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런 분양 물량을 받는 게 로또를 맞는 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급 주택, 고급 아파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남 3구역 그 예정 제가 얼마 전 다른 매체에서 한남 재개발 관련해서 좀 도와주고 왔는데 여기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갑은 더 열기 힘든 상황이에요. 전문직이 영끌에도 사기 힘들 만큼 비싼 아파트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계속 실수요를 모집하고 있어요. 기존에 여러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팔아야 다시 살 수 있는데 지금 고가에 내놓고 있어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에서 살 수 있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타깃이죠. 실수요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이 흥행에 성공해야 조합원들 비싸게 분양받아도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래서 계속 분양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노래를 합니다. 감당이 가능한 건 영끌이 아니죠. 전혀 룸이 없이 모든 걸 끌어낸 게 바로 영끌입니다. 극한까지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돈을 잘 버는 사람이든 돈을 못 버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극한을 끌어내서 지금 물건을 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죠? 빚더미에 다 앉아 있어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두 돈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돈 빌려서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추가적으로 더 돈을 끌어 써야 되는데 추가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정책 금리로 해주는 건데 여기도 금리가 내년부터 올라간다고 해요. 아무리 저금리 상황을 유지해도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시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적용받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 벌 구멍은 더 없죠. 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잘 나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할 게 확실해졌어요.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돈 벌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죠. 명퇴, 희망퇴직, 구조조정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길어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죠.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기가 말해주고 오면 위기가 아니죠. 물론 위기의 징후는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보통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수십 대 맞아도 일어설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면 맞고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싸대기만 한 대 맞아도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위기에 굉장히 약한 체력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많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돈 있나요? 정말 쓸 돈 있나요? 모든 유동성을 다 아파트로 바꿔놓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쓸 돈이 있죠? 앞으로 계속 벌 거고 지금 몇 억, 나중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책 없이 대출받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정말 계속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병도 안 걸리고 주변에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애들 크는데 돈도 안 들고 이러한 희망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말 리스크가 많은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 듣고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을 위해서라도 전체를 위해서라도 잘 버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